봅시다. 일단은 여기다 필기하고 이거 이따 보내줄게.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화학 변화에서 화학 반응 얘기가 나오는데 화학 반응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반응식 꾸미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대진여고만 그런 건 아니고 몇몇 학교에서 이 화학 반응식 꾸미는 거, 뭐 개수 맞추고 요런 거 이제 얘기해 주는 학교들이 일부 있더라고. 특히 지금 그 대진여고는 교과서에 요 얘기가 있나 봐. 물의 전기분해 얘기가 180페이지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자 물의 전기분해 할 때, 에 대해서 예시를 들고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쓰는 건 이제 화학 반응식을 쓰는 거고, 이때 반응이라는 말은 기호로 나타내면 화살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식이라는 말은 원소 기호하고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로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 거 우리가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제 변하는 물질 어디 화살표 왼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이때 얘네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애들이 가끔 오해를 하는데, 화학 반응식에서 플러스는 뭐 결합한다, 뭐 더해진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엔드의 의미야, 엔드. 그러니까 변하기 전에 이렇게 물 한 종류의 물질이 있었는데 변하고 났더니 수소하고 산소가 있더라, 이런 뜻인 거야. 그치?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개수를 맞춰야 되지, 그죠? 그래서 개수를 이제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 그치? 그래서 개수 맞추는 기본적인 원리는 뭐가 되는 거야? 양쪽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달라지지 않게끔,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뭐 미정계수법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참고로 알아둘 거는, 물 전기 분해할 때는 전기분해는 우리가 산불 반응이라고 해서 어디 플러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겠어? 환원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도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산화되는 물질, 환원되는 물질, 그 다음에 산화제, 환원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눈여겨 볼 거는 요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물이 만났을 때, 그치? 물이 산화도 되고 환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 물이 모두 산화제도 되고 환원제도 다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들로 이렇게 뭐 손난로라든지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연소라든지 철의 재련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손난로에서는 선생님 올 때는 화학 반응식으로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철이 산화되는 반응이다. 철이 산화될 때 뭐가 열이 발생한다. 요걸 이용한다. 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화석연료 연소에서는 이건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 요걸 해주셨나 봐. 이게 보통 화학원에서 이제 많이 다뤄지는 내용인데, 개수 맞출 때 미정계수법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탄소하고 수소가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화수소라고 해요. 탄화수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X 그 다음에 Y 이용해서 이렇게 개수를 맞출 수도 있어요. 참고로 하나 더 얘기하면 요거 맞춰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가 메테인 같은 경우에 CH4 해서 자 O2 연소하면 여기서 이산화탄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물이 요렇게 나올 거예요. 이때 여기가 1이지, 그리고 얘가 앞에 1이 기준이에요. 1일 때 얘기하는 건데, 여기가 1에 4가 되니까 여기 얼마? 1 플러스 4분의 4가 들어가서 여기 얼마?
2가 요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탄소가 한 개 있으니까 여기 이산화탄소 하나 만들어질 거고, 수소가 4니까 아까 어떻게 2분의 y 했었지. 했던 것처럼 여기 2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개수 맞추는 거. 그래서 개수 맞추는 거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요새는. 알아두실 필요가 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철의 재련. 그래서 용광로에서 이제 산화철이 산소를 잃고 환원되어서 순수한 철을 넣는 과정이고, 여기에 대한 반응식은 뭐 많이 봤으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또 광합성, 그 다음에 고려청자, 루미놀 반응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광합성은 이건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되는 거죠. 되는 반응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하는 반응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를 이산화탄소가 뭐가 될 때, 포도당이 될 때 수소를 얻으니까 환원 반응,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산소가 될 때 수소를 잃으니까 산화 반응이 된다는 거고, 호흡은 반대되는 반응인데 따로 학교에서 호흡과 관련돼서 얘기 없었던 것 같아. 있었나? 뒤에 나오는구나. 그럼 뒤에서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고려청자 유약을 이용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뭐 반응식을 이용해서 뭘 하는 얘기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 보통 이 고려청자에서 뭐 유약을 발라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는 이게 산화환원 반응이 한 예시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지 정도만 물어보기 때문에, 루미놀 반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그다음 대신에 이게 이제 아마 교과서에 나올 거야. 고려청자 얘기나 루미놀 반응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는 꼭 읽어봐야 돼. 그치? 한 번쯤 읽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이동하는 산화환원 반응. 그래서 산소를 얻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고, 산소를 잃는 반응이 환원 반응이 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소의 이동으로. 근데 산소가 이동할 때, 그치? 물질들이 산소를 주고받아. 아니면 뒤에 가면 이제 전자 얘기 나오겠지만 전자를 주고받아. 산소를 주고받건 전자를 주고받건 그거는 반드시 그 물질들이 서로 충돌해야 돼. 직접 만나서 주고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는 동시에 받는 거야.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은 반드시 뭐 해야 돼?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화력, 환원력. 이 얘기는 체크를 좀 해놔야 되는 게, 산화제, 환원제 얘기는 대부분 모든 학교에서 다 얘기를 하거든. 근데 산화력, 환원력 얘기는 하는 학교보다는 안 하는 학교가 훨씬 많아. 그래서 일단 대진여고에서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다른 자신은 환원되면서, 그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우리가 산화제라고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리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는 거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산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또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그걸 우리가 산화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은 뭐 하면서? 환원하면서, 그치? 자기 자신은 산화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환원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환원성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환원력이 있어요. 해서 어떻게 요렇게 뭐로 나오는 거는 세 글자로 나오면 요렇게 뭐로 두 글자로 바꿔라. 알았지? 산화는 환원, 환원은 산화로. 그치? 그래서 요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의외로 애들이 문제에서 많이 헷갈려 틀리는 거야. 그치? 뭐 읽고 나서 이게 뭐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잘못 읽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요런 문제는 이제 문제 풀 때 별표 치고 해서 꼼꼼히 잘 읽어줘야 돼. 그렇죠? 다음에 이제 반응 또 여러 가지 실험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받을 거는 구리의 산화환원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리를 지금 여기서 구리가루를 넣고 여기서 연소 가열했겠지. 그럼 여기서 누가 구리가 산소랑 반응해서 요렇게 산화구리 2가 된단 말이야. 그 산화구리 2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지? 그다음에 탄소가루를 집어넣어서 또 가열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반응식이 나오는 건데,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산화구리 여기 반응하는 거는 여기는 지금 요 반응, 그지? 요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반응식이 탄소하고 반응하는 거니까 요 반응이, 그죠? 요 반응도 봐야겠네. 요 반응. 그래서 반응이 이제 보통은 우리가 요걸로 많이 얘기를 해요. 요 실험에서는. 그치? 그래서 탄소가 직접 산화구리 2와 만나서 반응하는 걸로. 근데 저 이 시험관 안에 있는 요 탄소가 산소랑 먼저 반응해서 반응할 수도 있고. 그치? 근데 보통 요걸로 문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이거죠. 석회수의 반응. 이거는 이 반응식까지는 보통 학교에서 잘 안 하거든. 보통 애들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석회수에 집어넣으면 뿌옇게 흐려져 라는 거 정도는 애들이 다 알고 있고 그냥 그 정도에서 넘어가는데 반응식까지는 잘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참고로 이제 학교에서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수산화칼슘 이게 뭐야? 이게 석회수예요. 요게 석회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게 되면 이산화탄소하고 만나서 탄산칼슘을 만들게 되는데 이 탄산칼슘이 앙금이에요. 얘가 앙금이고 얘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참고로 이 반응은 산화원원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화원원 반응 구분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호돈수 물질이 있으면 산화원원 반응, 없으면 아니라고 했는데 또 호돈수 물질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산화원원 반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화 반응이라고 나와 있는 건 이 반응을 굳이 분류하면 중화 반응에 해당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요 이산화탄소가 이게 지금 석회수 물 속에서 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제 물하고 만나면 뭐가 탄산될 거거든. 그럼 산성이잖아. 그래서 굳이 따지면 중화 반응이 돼요. 우리 중화 반응은 범위가 아니니까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광합성에서는 일단은 광합성은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그지? 된다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도 나와야 돼? 호흡은 미토콘드리아 그지? 그래서 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한다는 얘기가 같이 나와줘야겠지. 그리고 나머지 뭐 산화하는 반응은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광합성과 호흡은 그지? 이산화탄소가 뭐가 될 때? 포도당이 될 때 환원 반응이니까 포도당이 다시 이산화탄소로 되는 거는 산화 반응이 되는 거고. 그죠? 마찬가지로 물이 산소가 되는 게 산화 반응이니까 다시 산소가 물이 되는 거는 환원 반응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들 반대되는 반응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철의 재련에서는 이제 코크스가 있는데 이 코크스가 뭐 얘기하는 거야? 탄소 가루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탄소 가루 얘기하는 거고 요새는 잘 나오진 않지만 예전에는 이 코크스가 자기는 산화하면서 그지? 산화철을 환원시켜 주기 때문에 얘가 환원제예요. 이 코크스가 환원제냐라는 걸 예전에 문제 많이 물어봤는데 요새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 봐두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석회석이 들어갔는데 석회석은 왜 집어넣은 거예요? 얘는 불순물 제거하려고 집어넣은 거지. 예? 석회석은 불순물 제거하려고 집어넣은 거고, 그래서 여기 뜨거우니까 당연히 열분해가 되면서 그지? 요게 요렇게 깨진단 말이야. 탄산칼슘이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 이때 나온 요 산화칼슘이 SiO2 이산화탄소 만나서 이게 불순물이야.
SiO2. 그걸 슬래그의 형태로 제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반응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도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는 거야. 왜? 호돈소 물질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또 산화환원 반응을 구분을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뭐 전자를 잃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고 전자를 얻는 반응이 환원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금속 원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가 나가면 양이온 되고, 전자 나가는 반응이니까 이게 산화 반응이죠. 또 비금속 원자가 있는데 이 비금속 원자에 전자가 들어가면 음이온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 들어가는 환원 반응이고. 근데 반응이 반대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될 땐 전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때는 환원 반응.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반응이 진행이 될 때는 전자가 나가야 되니까 이때는 산화 반응. 그지? 결국 이온이 되거나 아니면 이온이 다시 원자가 되는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때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를 주고받는 건 직접 만나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반응들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 자, 그랬을 때 이때 산화환원 반응에서 이동한 전자는 반드시 그 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산화할 때 잃어버린 전자수와 환원 반응하면서 얻은 전자수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온의 개수 변화라든지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칼카나마 아라철리에서 이제 반응성 순서가 나오게 되고, 그지? 그래서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그지? 반응성이 커진다.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잘 변한다는 얘기야. 뭐로 잘 변해? 양이온으로 잘 변해요. 양이온이 잘 된다는 거지. 양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는 전자 잘 나가는 거니까 산화 반응을 잘 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지? 반대로 산화 반응을 잘 한다는 얘기는 환원 반응은 잘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 그래서 반응성이 크면 이온으로 존재하기 쉽고, 그래서 결론은 뭐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의 결론은 빈 공간이 없냐? 여기다 쓸까? 오, 반응성 큰 게 이온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온 되는 게 반응성이 큰 거야. 그치? 그 얘기들이 이제 결론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성이 클수록 이온으로 존재하기 쉽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산소와도 어떻게 된다? 빠르게 반응한다. 그치? 그냥 여기 산소와 어떻게 그냥 내비둬도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야. 근데 자, 반응성이 좀 작아지면 그냥은 안 되고 가열을 해야 빠르게 반응해. 더 작아지면 느리게 반응해. 더 작아지면 잘 반응을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찬물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을 하는데 반응성이 작아지면 낮은 온도에서는 반응을 안 하는데 조금 뜨거워져야 수증기가 되면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낮은 온도에서 반응하는 게 뭐하다 더 빨리 반응하는 것, 더 낮은 온도에서 반응하는 게 반응성이 더 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아연하고 황산구리의 반응입니다. 그치?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 반응식이에요. 아연하고 황산구리가 만나서 이렇게 황산아연과 구리가 되는 반응이고, 이거에 대한 반응식을 쓰면, 그치? 자, 어떻게 뭐가 실행 취소가 됐어? 모르겠다. 자, 아연이 뭐가 돼? 변해서 아연 이온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냥 되는 거 아니지. 전자 나갔잖아. 전자 나간 거를 어떻게? 요렇게 화살표 오른쪽에다, 그지? 화살표 오른쪽에다가 전자 나간 걸 써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자, 구리 이온이, 그죠? 여기서 뭐가 됐어? 구리가 됐어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에서? 전자를 받아서 되는 거지. 그거는 화살표 왼쪽에. 그지? 그래서, 자, 지금 본 것처럼 뭐는 나가는 거는 화살표 오른쪽에 쓰는 거고 들어오는 건 화살표 왼쪽에 쓰는 거야.
됐나요? 그리고 얘네들을 합쳐서 쓰면 그치?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알자 이온 반응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연과 구리 이온이 만나서 아연 이온 되고 구리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알자 이온 반응식은 변한 것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음이온은 쓸 필요가 없지. 전체 반응식은 음이온까지 다 포함을 해서 쓰지만 알자 이온 반응식은 음이온 빼고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자, 질산은과 구리의 반응도 마찬가지겠죠. 그지?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구리에 질산은이 들어가서 여기서 질산구리가 되고 은이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화 반응식, 환원 반응식,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금속의 이온 이렇게 나와 있네. 요게 뭐가 계속 실행 취소가 되냐? 산화 반응식, 이게 환원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화 반응식, 환원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녹아 들어간다라는 게 뭐야? 이게 산화 반응한다는 뜻이야. 양이온 되는 거니까. 석출된다 그러면 이게 환원 반응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개수가 여기서 2 이렇게 들어가지. 원래는 개수를 쓸 때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쓰는 거니까 111이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서는 여기서 산화 반응하면서 나간 전자의 개수와 환원 반응하면서 들어간 전자의 개수를 맞춰서 쓰기 위해서, 왜? 전자는 나간 것만큼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개수를 2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오더라도 2를 넣어서 쓰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금속과 산의 반응. 자, 여기서는 뭐 얘기하는 거야? 그 전에 그 얘기 잠깐. 학교에서 여기 여기서 산화제가 뭐냐 물어보면 산화제는 환원하는 거잖아. 그럼 구리 이온 쓰시면 돼. 그치? 당연한 거 아니지? 당연하지. 근데 산화제를 쓰라고 그럴 때 황산구리를 써도 돼요. 왜? 구리 이온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일단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는데 일단 학교에서는 구리 이온이라고 해주셨으니까 괜히 또 황산구리 썼다가 책 잡히면 안 되니까 구리 이온으로 써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환원제는 구리고 산화제는 은 이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과 산의 반응. 자, 여기서는 이제 뭐를 뭐를 보려고 하는 거냐면 앞에서는 이제 보시면 금속과 양이온, 그때 양이온이 석출되는 거였지만 금속하고 산이 반응을 하면, 산이라는 거는 염산, 황산, 질산 등등등인데 핵심은 뭐야? 그 산에 수소이온이 양이온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수소이온하고 반응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서 그 결과 이렇게 수소기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석출되는 건 아니에요. 석출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자, 여기서 앞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었는데 여기 금속 막대의 질량이나 수용액의 밀도나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서는 했네. 그지?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용액의 밀도는 증가한다. 그지? 이 얘기는 했네, 여기서는. 그치? 그래서 아연이 있었는데, 그죠? 아연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연 이온이 빠져나가면서, 그지? 그럼 여기 질량이 어떻게 돼? 작아졌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수소 이온이 달라붙어서 수소 분자가 된단 말이야. 이 수소 분자가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빠져나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요 금속 막대에서는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건 없는 거잖아. 달라붙는 건. 그러니까 막대의 질량은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용액의 밀도, 요 물의 입장에서는, 그지? 나머지 물의 입장에서는, 그죠? 수소이온, 가벼운 수소가 빠져나가고 무거운 아연이 들어오니까 밀도가 증가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이제 질량 변화에 대한 것도 문제에서 물어보는데, 다른 실험에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특히 여기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겠네. 그래서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금속 막대의 질량은, 이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 나트륨과 염소 기체가, 이건 우리가 1학기 때 알칼리 할로젠 할 때 나왔던, 그지? 그래서 염소 기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나트륨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얘네가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요. 불꽃을 내면서 반응을 해. 그래서 나중에 염화나트륨이 남겠죠. 그래서 나트륨이 이렇게 양이온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염소는 염화이온이 될 거다. 그지? 그 나트륨에서 염소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한 거죠.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이때 자 뭐가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진다.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공기 중에서 자 마그네슘 리본을, 그지? 연소시켰을 때, 그지? 이것도 이제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이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그지? 요런 반응이 일어나요. 이것도 우리가 수업하면서 많이 봤던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얘가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아니지, 그지? 뭐가 중요하니? 뒤에 안 나와 있네. 그지? 지금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어디에다가, 그지?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있는 통에 집어넣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산화탄소 고체,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있는 통에다가 여기 마그네슘 리본을 불을 붙여서 집어넣으면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은 뭐야? 마그네슘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면서 탄소 가루가, 그지? 이때 요 산화 마그네슘은 흰색 가루가 되고 이 탄소는 검은색 가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반응. 그거는 왜 학교 선생님이 소개를 안 해줬지? 문제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반응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돈 소물질이 있으면 산화환원 반응이고 없으면 아닌 거야. 그지? 여기 첫 번째 여기서도 뭐 하고 있어? 호돈 소물질 없잖아. 산화환원 반응 아닌 거예요. 여기도 없지. 그건 아닌 거야. 여기도 없지. 아닌 거야. 여기도 없지. 아닌 거야. 그래서 호돈 소물질이 없으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그치? 뭐 그걸로 구분해도 뭐 문제 푼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활 속에 산화환원 반응해서, 그치? 뭐 과산화수라든지 표백제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그 몇몇 학교에서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은수저의 녹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수저가 있는데 얘도 녹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녹이 뭐냐면 황화은입니다. 이렇게 Ag2S 이렇게. 근데 얘 황화은을 다시 은으로 바꾸자는 거야. 그래서 뭐를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녹슨 은숟가락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알루미늄하고 은 중에 누가 알루미늄 반응성이 더 크지? 그럼 알루미늄이 양이온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은 이온과 알루미늄이 만났을 때 알루미늄 양이온 되고, 은 이온은 은으로 변하는 거지.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요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됐나? 자, 여기서 요거 하나 볼까요? 근데 여기에 소금은 왜 집어넣었어? 염화나트륨 들어간 거죠. 왜 그런 거야? 이 산화환원 반응이 더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산화환원 반응은 다시 얘기하지만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그 전자의 이동이 어디에서?
전해질에서 더 잘 일어나요. 그래서 소금이 없어도 반응은 일어나. 그러니까 얘가 반응에 뭐 반응에 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치? 뭐 얘가 있으면 산화분 반응이 일어나고 없으면 안 일어나 이런 게 아니고, 그치? 있으면 그냥 더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로 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이네? 성관계 여기까지네? 그치? 그래서 다른 거는 없나? 일단 프린트에 나와 있는 개념 정도만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여기에 이제 뭐 양적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지? 그런 거는 됐고, 그지?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보면 어디 갔어? 여기에 생활 속에서 나오는 반응이 있는데, 그지? 여기 지금 여기는 표백제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소독 이런 거 나오지? 소독, 살균, 표백, 표백이 색깔 빼는 거잖아. 그러면 색깔 들이는 건 염색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음식물이 썩는 거, 부패하는 거, 발효, 기타 등등등 이게 다 사나오는 반응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